부산지방법원 제3호 법정. 회색 벽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좌석은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피고석에 앉은 남자, 서준호 형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을 바라보았다. 12년 동안 그는 부산경찰청 강력계의 얼굴이었다. 마약 단속, 조직폭력배 소탕작전, 실종자 수색. 그가 이끈 작전은 항상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뇌물수수 및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이 자리에 있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고 서준호는 수사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증거를 고의로 조작하여 수사를 왜곡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속삭임이 일었다. 동료였던 이들, 그를 존경했던 시민들조차 이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서준호는 변명하지 않았다. 수차례의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끝까지 조용했다. 아무리 항의해도,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미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오직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인 하루를 다시 보는 것. 법정 한쪽 구석, 경찰견 담당 부서에서 관리 중인 하루가 앉아 있었다. 하얀 털과 단단한 체구, 날카로운 눈빛. 서준호가 처음 훈련시킨 진돗개였다. 하루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꼬리도 흔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주인을 향한 신뢰만을 담은 눈빛으로. 그 순간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짖음 소리. 크고 강한, 그러나 절박한 짖음이 법정을 가르며 울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법정 뒤편으로 쏠렸다. 하루였다. 목줄을 뿌리치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달려왔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보안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하루는 집요하게 서준호를 향해 돌진했다. 그가 다가와 떨어뜨린 것은 낡은 녹음기였다. 크기도 작고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누군가 소중히 감춘 듯한 흔적이 있었다. 판사는 당황했지만 결국 녹음기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측 조수가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다. 그러나 이내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준호, 저 놈은 꼭 걸어야 한다. 증거는 우리가 손봐놓는다. 알겠지? 사고처럼 보여야 해. 순간 법정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몇몇 경찰 간부들이 얼굴을 질렸다. 백두식 경찰청장. 부산경찰 조직의 최상단에 있는 인물. 판사는 즉시 판결을 연기하고 긴급심리를 명령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일시 중지하며 내부 감찰을 시작합니다. 법정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렸다. 하지만 서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앉은 하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도 그를 올려다보았다. 주인과게 말없이 교감하는 순간이었다. 서준호는 하루에게 속삭였다. 고맙다, 하루야. 그날 저녁, 서준호는 구금센터가 아닌 부산경찰청 부속훈련소로 이송되었다. 명목상 보호였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감시였다. 그곳은 그가 하루를 처음 훈련시켰던 곳이었다. 불 꺼진 트레이닝장, 삐걱거리는 철문, 낡은 기구들. 모든 것이 그를 과거로 되돌려 놓았다. 그를 감시하는 임무는 김민서 경위에게 맡겨졌다. 민서는 예전 강력계 시절 동기였다. 서준호가 믿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동료. 민서는 조용히 식사를 가져왔다. 먹어. 서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자리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내가 무죄라는 걸 믿어.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해. 서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알아. 그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몇 년 동안 체포영장을 잡던 손, 총을 쥐었던 손, 서류에 서명했던 손. 이제는 죄인의 낙인을 찍힌 손이었다.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서가 문을 열었다. 하루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들어왔다.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민서가 눈을 크게 떴다. 또 하루가 물고 온 것은 낡은 경찰 신분증이었다. 찢어지고 피가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름은 최우진. 서준호는 숨을 삼켰다. 최우진, 과거 강력계에서 서준호와 함께 일했던 동료. 그리고 몇 달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남자. 하루가 가져온 이 작은 조각은 서준호에게 하나의 신호처럼 다가왔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의 조각이었다. 서준호는 조용히 하루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하루야.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서준호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준호는 최우진의 신분증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조그마한 조각은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걸 어디서 찾은 거야, 하루? 하루는 작게 꼬리를 흔들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마치 모든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이. 서준호는 손바닥 위에 놓인 신분증을 바라보았다. 이름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최우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피 얼룩. 그것은 단순한 유물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우진이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어. 서준호가 중얼거렸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진이, 그리고 너,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전부 연결돼 있어.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시작해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훈련소는 더욱 조용해졌다. 바람이 낡은 창틀을 흔들었고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했다. 민서는 서류철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준호는 하루와 함께 훈련소 구석구석을 돌았다. 하루는 코를 땅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가는 듯했다. 하루가 무언가를 찾고 있어. 민서가 중얼거렸다. 서준호는 말없이 뒤를 따랐다. 훈련장 구석,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작은 문 앞에서 하루가 멈췄다. 그는 짖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문을 바라봤다. 서준호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곰팡내와 습기가 섞인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낡은 기자재, 부서진 훈련용 장애물들, 쌓인 박스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하루는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여기다. 서준호가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훑었다. 오래된 목재 바닥이 약간 들려 있었다. 서준호는 손톱으로 끄집어냈다. 바닥 밑에는 녹슨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민서가 숨을 삼켰다. 서준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USB 드라이브 하나와 구겨진 메모장이 들어있었다. 메모장에는 휘갈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서준호를 제거해야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나를 찾으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최우진. 서준호는 메모를 움켜쥐었다. 우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 거야. 서준호가 낮게 말했다. 민서는 USB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컴퓨터가 없었다. 훈련소에 설치된 오래된 PC들은 인터넷이 차단돼 있었고 외부 접속도 불가능했다. 밖으로 나가야 해. 민서가 말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 움직임은 감시당하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서준호와 민서는 하루를 데리고 훈련소를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 그들은 정문 대신 훈련장 뒤편 산책로를 이용했다. 거기엔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었다. 하루는 앞서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조심해. 민서가 속삭였다. 알고 있어. 서준호가 답했다. 그들은 산책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가끔씩 먼 거리에서 순찰하는 경비원들의 불빛이 보였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다. 거의 출구에 다다랐을 때였다. 하루가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멈춰. 서준호가 즉시 말했다. 그들은 몸을 낮추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2명의 사복경찰이 담배를 피우며 얘기하고 있었다. 서준호 아직 여기 있겠지? 한 명이 말했다. 곧 이동시킬 거래. 감찰팀 오기 전에 입 막아야지.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동시키기 전에 제거한다는 거야. 민서가 낮게 말했다. 서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우릴 죽이려는 거야. 그들은 재빨리 후퇴하여 다른 경로를 찾았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훈련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죽음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훈련소 지하 아카이브룸 열쇠를 손에 넣었다. 여기서 파일을 찾자. 민서가 말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필요한 증거를 다 모아야 해. 서준호는 하루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하실은 습하고 어두웠다. 오래된 서류, 빌스테이프, 낡은 기록들이 가득했다. 하루는 코를 킁킁거리며 한쪽 벽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는 특수수사기록이라 적힌 박스가 있었다. 서준호가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분실된 줄 알았던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보고서 복사본이 있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이름, 장소, 날짜, 그리고 서준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증거 목록이 있었다. 이거야. 민서가 숨죽이며 말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서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진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지하실 한복판, 서준호와 민서는 벽에 기대어 헐떡였다. 하루는 주위를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나가야 해. 민서가 말했다. 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외부 연결이 필요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경호 기자를 알아. 부산일보 사회부. 예전에 경찰 부패를 파헤쳤던 사람이야. 서준호는 이름을 듣자마자 기억이 떠올랐다. 몇 년 전 경호는 고위 간부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신변 위협을 받고 잠적한 적이 있었다. 그를 찾아야 해. 서준호가 결심하듯 말했다. 그들은 훈련소의 연문을 이용해 빠져나왔다. 부산항을 끼고 달리는 어두운 도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하루는 피로해 보였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항구 근처에 있는 낡은 창고가 경호의 은신처일 가능성이 있어 민서가 속삭였다. 그곳까지 갈 수 있겠어? 서준호가 물었다. 할 수밖에. 도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다. 한참을 걸은 끝에 그들은 항구 끝자락에 버려진 창고를 발견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하루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코를 바짝 세우고 문 앞에 앉았다. 여기야. 민서가 확신하듯 말했다. 서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2번. 긴 침묵 끝에 안쪽에서 걸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조금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야? 낮고 거친 목소리. 이경호 기자님이십니까? 민서가 말했다. 우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그들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들어와. 창고 안은 예상보다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무전기, 스캐너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경호는 담배를 문 채 서준호를 바라봤다. 너 경찰 맞지? 서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전직입니다. 지금은 도망자겠지. 서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USB와 최우진의 메모를 꺼냈다. 경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펼쳐졌다. 녹취록, 내부 문건, 조작된 증거 목록, 서명된 지시서. 이건. 경호가 숨을 삼켰다. 부산경찰 고위층 전체를 날릴 수 있어. 날 살릴 수도 있지. 서준호가 덧붙였다.
경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널 돕는 건 내 목숨을 거는 거야. 우리 모두 걸었어. 민서가 낮게 말했다. 선택해. 같이 싸울지 아니면 도망칠지. 경호는 긴 침묵 끝에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한 방 먹이자. 그날 밤 경호는 여러 언론사와 해외 특파원들에게 파일을 익명으로 뿌리기 시작했다. 국내 매체는 믿을 수 없어. 경호가 말했다. 일단 해외로 퍼뜨려야 해. 그래야 국내에서도 덮을 수 없지. 서준호는 한 구석에서 하루를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하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반드시 찾을 거야. 알아. 서준호가 대답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해. 새벽 3시. 창고 밖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경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그들이 왔다. 서준호는 총을 챙기고 민서는 백업용 장비를 챙겼다. 하루는 벌써 문 앞에 서 있었다. 뒷문으로 경호가 재빨리 말했다. 세 사람과 하루는 뒷문을 통해 항구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 순간 창고 앞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배 사이를 헤치고 컨테이너를 넘어가면서 부산항의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들이 그들을 뒤쫓았다. 포위하려는 거야.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계속 움직여. 서준호가 소리쳤다. 마침내 버려진 어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로. 경호가 외쳤다. 그들은 어선 안으로 뛰어들었다. 배는 녹슬고 낡았지만 엔진은 기적처럼 작동했다. 민서가 키를 돌렸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총성이 끊이지 않았다. 탄환이 배의 철판을 두드렸다. 하지만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 바다로 향했다. 서준호는 숨을 고르며 바다를 바라봤다. 도망이 아니다. 반격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부산 앞바다를 떠도는 낡은 어선 위에서 서준호는 축 늘어진 몸을 일으켰다. 하루는 여전히 그의 곁에 붙어 있었고 민서는 조타실에서 항로를 살피고 있었다. 경호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속 동쪽으로 가면 영도 앞바다야. 민서가 말했다. 거기엔 버려진 조선소가 하나 있어.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어. 좋아. 서준호가 대답했다. 조선소에 가서 다음 계획을 세우자. 경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파일 안에 더 깊은 게 있어. 단순한 부패가 아니야. 서준호가 다가가서 화면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부산경찰청 내부의 비공식 운영비 내역, 마약 조직과의 내통 기록, 심지어 정치권과 연결된 로비 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백두식 청장. 경호가 낮게 말했다. 그가 이 모든 걸 주도하고 있어. 그럼 백두식을 끌어내려야 끝나는 거야. 민서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서준호는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가 단순한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라면? 만약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맞춰졌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더 위험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영도에 버려진 조선소에 도착했다. 녹슨 크레인과 깨진 유리창, 쓰러진 철제 기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조선소 한 구석, 반쯤 무너진 관리동 건물 안에 몸을 숨겼다. 하루를 쉬게 해야 해. 민서가 말했다. 하루는 며칠 동안 긴장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쉬지 못했다. 서준호는 낡은 천을 깔아 하루를 눕히고 조심스럽게 몸을 살폈다. 발바닥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잘 버텨줬어. 서준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루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조선소 관리실 컴퓨터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을 해킹하면 경호가 말했다. 백두식 쪽 내부망에도 접근할 수 있어. 위험해. 민서가 경고했다. 발각되면 바로 위치가 노출될 거야. 알아. 경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우린 이미 표적이야.
몇 시간 동안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철제 구조물을 흔들었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서준호는 주변을 경계하며 하루와 함께 망을 보았다. 드디어 경호가 환호성을 질렀다. 됐어. 그는 화면을 돌려보였다. 그곳에는 부산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비밀회의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리고 파일명 중 하나, TLND 계획. 서준호는 숨을 멈췄다. TL, 민서가 물었다. 우리가 찾던 조직의 암호명일 가능성이 있어. 경호가 말했다. 열어봐. 클릭.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서준호는 위험 요소다. 그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증거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라. 만약 실패하면 직접 처리한다. 익숙한 목소리. 백두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중앙에서 오는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지 마, 이선도 이걸 알고 있어. 서준호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선. 부산경찰청을 넘어서는 거야. 정치권, 대기업, 검찰까지. 그물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었다. 이 파일을 공개하면 민서가 물었다. 혼란이 일어나겠지. 경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서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혼란은 괜찮아. 진실은 어차피 고통스럽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계획은 단순했다. 1. TL 계획 파일과 백두식의 녹음 파일을 공개한다. 이 국제 언론과 동시에 배포해 내부 통제망을 무력화시킨다. 3. 직접 부산지방검찰청에 증거를 제출하고 공식 수사를 촉발시킨다. 문제는 경호가 말했다. 우리가 그 전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지. 민서가 권총을 점검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언제나 그랬어. 그날 밤 그들은 파일을 암호화하여 해외 언론에 보내기 시작했다. BBC, CNN, 로이터 통신, 일본 SK까지. 전 세계가 이 싸움의 목격자가 되어야 했다. 한편으로는 민서가 부산지방검찰청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검사 한 명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한민수 검사, 민서가 말했다. 과거부터 내부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사람이야. 그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를 믿을 수 있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조선소를 떠나야 했다. 서둘러야 해. 서준호가 말했다. 이번에는 우리 쪽이 선수를 친다. 하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높게 들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언제나 그래왔듯 주인의 길을 지키기 위해. 어둠이 짙게 깔린 조선소. 서준호와 민서, 그리고 경호는 조심스럽게 장비를 챙겼다. 하루는 이미 출발 준비를 마친 듯 꼿꼿하게 서 있었다. 모든 파일 전송 완료. 경호가 말했다. 이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가야 해. 위치는? 서준호가 물었다. 남포동 쪽에 비밀 접선 장소가 있어. 민서가 답했다. 거기서 한민수 검사와 만나기로 했어. 서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조선소를 빠져나왔다. 부산항을 따라 걷는 동안 서늘한 새벽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거리는 한산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언제든 그림자 속에서 적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 민서가 속삭였다. 뒤따라오는 놈이 있어. 경호가 낮게 말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살폈다. 하루 역시 귀를 세우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골목길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엎드려. 민서가 소리쳤다. 벽에 박힌 총알 조각이 튀어올랐다. 그들은 골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놈들이 우릴 찾은 거야. 경호가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어. 서준호가 짧게 말했다. 강제로 돌파한다. 민서는 총을 빼들었다. 3초 뒤 오른쪽으로. 서준호는 하루를 끌어안고 몸을 낮췄다. 하나, 둘,
셋. 그들은 동시에 움직였다. 민서가 앞장서 총을 쏘며 적의 시선을 끌었다. 경호가 뒤를 따랐고 서준호는 하루와 함께 골목 반대편으로 내달렸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탄환이 벽을 스치고 아스팔트를 튕겼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달렸다. 몇 블록을 달려나온 끝에 버려진 지하 주차장 입구를 발견했다. 여기 숨자. 경호가 외쳤다. 그들은 급히 지하로 내려갔다. 주차장은 어둡고 축축했다. 썩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준호는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놈들이 곧 따라온다. 민서가 낮게 말했다. 서준호는 주변을 살폈다. 분산하자. 한쪽으로 몰리면 끝장이야.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민서는 북쪽 출구로, 경호는 동쪽 출구로 향했다. 서준호는 하루와 함께 남쪽 출구를 선택했다. 조심해. 서준호가 민서와 경호에게 속삭였다. 살아서 만나자. 민서가 답했다. 남쪽 통로는 좁고 긴 복도였다. 서준호는 숨을 죽이며 걸었다. 하루는 그의 바로 옆을 따라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2명의 검은 복장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서준호를 발견하고 바로 총을 겨누었다. 서준호는 반사적으로 하루를 벽 뒤로 밀어넣고 몸을 숙였다. 총성이 복도를 울렸다. 탄환이 벽에 튀어올랐다. 서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반격했다. 첫 번째 사내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고 두 번째 사내는 놀라 도망쳤다. 하루, 따라가. 서준호가 명령했다. 하루는 번개처럼 달려나갔다. 그의 작은 몸집은 어둠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였다. 짧은 비명 소리가 터졌다. 서준호가 달려가 보니 하루가 도망친 남자의 팔을 물고 있었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하루는 놓지 않았다. 서준호는 차가운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다. 누가 시킨 거야? 남자는 이를 악물고 입을 다물었다. 서준호는 총구를 남자의 이마에 겨누었다. 말해. 남자는 끝내 입을 열었다. 백두식, 청장이, 직접. 서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역시. 그는 남자를 기절시키고 하루를 불렀다. 잘했어, 하루. 하루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주차장 밖으로 나왔을 때 민서와 경호도 무사히 합류했다. 어떻게 됐어? 민서가 물었다. 백두식이 직접 지시했어. 서준호가 대답했다. 경호는 얼굴을 굽혔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서준호는 굳게 다짐했다. 숨지 않는다. 끝까지 가자. 그들은 남포동으로 향했다.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에 찬 공기 속에서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또 하나의 진실이 깨어나고 있었다. 진실을 묻으려는 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마지막 싸움이 바로 오늘 시작될 것이다. 남포동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이미 아침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서준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다. 민서와 경호도 주위를 경계하며 걷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다리에 바짝 붙어 움직였다. 접선 장소는 저쪽 골목이야. 민서가 낮게 말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야 해. 놈들도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구불구불한 골목 양옆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오토바이와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민서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한민수 검사, 5분 내에 도착 예정. 좋아. 서준호가 말했다. 짧고 강하게 끝내자. 골목 깊숙한 곳, 작은 카페 안. 서준호 일행은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커피 향이 진동했지만 그 누구도 여유를 부리지 않았다. 서준호는 출입구를 주시했고 민서는 창가 너머를 살폈다. 경호는 노트북을 펴고 최종 자료를 점검했다. 하루는 조용히 바닥에 엎드려 귀를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서준호 일행 쪽으로 다가왔다. 한민수 검사입니다. 짧은 인사.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앉으시죠. 서준호가 말했다. 한 검사는 빠르게 주변을 확인한 후 앉았다. 자료는 가져왔습니까? 경호가 USB를 건넸다. 여기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백두식, 그리고 그 배우 세력까지. 한 검사는 USB를 받아들고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이걸 공개하면 부산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흔들어야 합니다. 서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검은 벤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놈들이다. 민서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검은 벤에서 무장한 사내들이 뛰쳐나왔다. 포위하려고 한다. 경호가 소리쳤다. 출구는? 서준호가 물었다. 주방 쪽 뒷문. 민서가 답했다. 그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 따라와. 서준호는 하루를 품에 안고 민서와 경호, 한 검사와 함께 주방으로 달렸다. 총성이 터졌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주방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숨겼다. 이쪽이야. 민서가 외쳤다. 그들은 뒷문을 열고 좁은 골목으로 튀어나왔다. 남포동 시장 골목. 사람들이 오가는 틈을 이용해 그들은 몸을 숨겼다. 하지만 무장한 사내들도 따라붙었다. 따라온다. 경호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서준호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시장 반대편, 지하철역으로 간다. 그들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달렸다. 하루는 힘들어 보였지만 끝까지 서준호 곁을 지켰다. 민서와 경호는 번갈아가며 뒤를 견제했다. 골목 끝, 지하철 입구가 보였다. 조금만 더, 서준호가 외쳤다. 지하철 입구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순간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탄환 하나가 서준호의 어깨를 스쳤다. 크윽. 서준호가 비틀거렸다. 괜찮아? 민서가 달려와 부축했다. 괜찮아. 계속 가. 서준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루는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봤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다. 지하철 플랫폼. 사람들 틈에 섞여야 했다. 분산한다. 서준호가 지시했다. 민서와 경호는 다른 방향으로, 서준호와 하루는 다른 열차를 탔다. 한 검사는 경호와 함께 움직였다. 목표는 하나. 한민수 검사가 살아서 검찰청에 도착하는 것. 열차 안, 서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어깨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루가 그의 다리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괜찮아. 서준호가 하루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열차는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다. 목적지까지 단 3정거장. 하지만 서준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플랫폼 저편에서는 이미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또 다른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집요했다. 그리고 서준호와 하루는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열차가 플랫폼에 서자 서준호는 숨을 죽였다.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플랫폼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무표정했지만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예리했다. 서준호는 모자챙을 내리고 얼굴을 최대한 가렸다. 하루는 그의 다리에 바짝 붙어 있었다. 괜찮아. 하루야. 조용히 움직이자. 그는 속삭였다. 열차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서준호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플랫폼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그를 알아봤다. 저기다. 짧은 외침과 함께 혼란이 터졌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양쪽으로 흩어졌다. 사내들은 주저없이 총을 꺼냈다. 서준호는 하루를 품에 안고 곧바로 반대편 계단으로 뛰었다. 총성이 터졌다. 플랫폼 바닥이 깨지고 스파크가 튀었다. 빨리.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와 경호도 다른 플랫폼에서 달려왔다.
이쪽이야. 경호가 소리쳤다. 그들은 지하철역 뒤편 서비스 통로로 달려들었다. 서비스 통로는 어둡고 좁았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뿜었다. 서준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가 목표야. 한민수 검사는 살아서 나가야 해. 우리가 미끼가 되는 거야. 민서가 이해했다. 좋아. 놈들을 이쪽으로 유인해. 경호는 노트북을 꺼내가니 통신장비를 세팅했다. 한 검사에게 연락했어. 그는 이미 다른 출구로 빠져나가고 있어. 좋아.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놈들을 막아야 해. 총성이 다시 터졌다. 사내들이 통로 안으로 밀려들었다. 서준호와 민서는 벽을 등에 대고 반격했다. 하루는 그들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좁은 통로는 양쪽 모두에게 불리했다. 탄환이 벽을 튕기고 먼지가 흩날렸다. 왼쪽, 민서가 외쳤다. 서준호는 왼편에서 달려오는 사내를 향해 총을 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오른쪽은 맞틀게, 민서가 반격했다. 경호는 통로 끝에 서서 철문을 고정했다. 적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자. 경호가 소리쳤다. 몇 분간 총격전이 이어졌다. 서준호는 어깨 부상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텼다. 하루는 그의 다리 옆에 엎드려 작은 몸을 쭈그린 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탄약 얼마 남았어? 민서가 외쳤다. 2발. 서준호가 답했다. 나도 3발. 경호는 주위를 살폈다. 문제야. 놈들이 점점 더 몰려온다. 서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결국 도박이다. 그 순간 통로 끝에서 또 다른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소음기까지 장착한 무장 병력. 놈들 진심이야. 민서가 낮게 말했다. 우릴 여기서 끝내려는 거야. 서준호는 하루를 바라봤다. 하루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하나, 주인을 지키겠다는 결의만 있었다. 좋아. 서준호가 낮게 말했다. 하루, 준비됐지? 하루는 조용히 짖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서준호는 경호에게 외쳤다. 문 열어. 나가자. 경호가 철문을 열었다. 서준호와 민서, 그리고 하루는 동시에 돌진했다. 사내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짧은 거리, 총격보다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준호는 한 사내를 어깨로 들이받고 넘어뜨렸다. 민서는 다른 사내의 손목을 꺾어 종을 떨어뜨리게 했다. 하루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가장 가까운 적의 다리를 물었다. 비명이 터졌다. 혼란을 틈타 그들은 통로를 빠져나왔다. 밖은 밝은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남포동 거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차도 몇 대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 한민수 검사가 이미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검찰 요원들과 경찰청 감찰팀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서준호. 한 검사가 달려왔다. 지금이다. 서준호는 흔들리는 몸을 이끌고 한 검사에게 파일을 넘겼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증거. 한 검사는 파일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싸움, 우리가 이어갑니다. 검찰 요원들이 남은 사내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백두식의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부산 시민들은 처음으로 진실을 목격했다. 썩은 권력, 조작된 정해, 그리고 그것을 뒤엎기 위해 싸운 이름 없는 이들의 용기. 서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하루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잘했어, 하루야. 서준호가 속삭였다. 정말 잘했어.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백두식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선 더 거대한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서준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람이 남포동 거리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또 하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포동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부산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언론은
경찰청의 부패 스캔들과 서준호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거리에는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서준호는 웃을 수 없었다. 백두식은 아직 살아있어. 그는 민서와 경호를 보며 말했다. 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를 직접 찾아야 해. 한민수 검사는 검찰 수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우리는 공식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란 말은 경호가 냉소했다. 백두식이 도망갈 시간을 준다는 소리군요. 한민수 검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정보에 따르면 백두식은 이미 부산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서준호가 묻자 한 검사는 낮게 대답했다. 김해 국제공항. 서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가야 해. 서준호 일행은 급히 차를 구해 김해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하루는 서준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피로가 누적됐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계획은 간단해. 민서가 말했다. 백두식이 출국하기 전에 붙잡는다. 가능할까? 경호가 물었다. 가능해야 해. 서준호가 단호하게 답했다. 공항은 분주했다. 출장객과 관광객이 뒤섞여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백두식을 찾는 것은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분산수색, 민서가 말했다. 각자 터미널을 나누자. 하루는 나랑 같이 움직인다. 서준호가 말했다. 경호는 CCTV 통제실 해킹을 시도하기 위해 따로 움직였다. 서준호와 하루는 제1터미널을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하루도 코를 킁킁거리며 바닥을 훑었다. 그때 하루가 멈췄다. 뭔가 찾았어? 서준호가 속삭였다. 하루는 짧게 짚고 오른쪽 통로로 향했다. 서준호는 뒤를 따랐다. 한편 경호는 통제실에 몰래 침입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백두식, 2번 게이트 쪽. 경호가 무전기로 알렸다. 이동 중이다. 혼자가 아니야. 2명의 경호원과 함께. 민서와 서준호는 동시에 움직였다. 하루, 준비해. 서준호가 말했다. 2번 게이트 근처. 백두식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그의 옆을 딱 붙어 지키고 있었다. 서준호는 인파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민서, 좌측 차단. 경호, 출구 봉쇄. 서준호가 무전으로 지시했다. 하루는 낮게 웅크리고 대기했다. 백두식이 체크인 카운터에 다가섰을 때 서준호가 외쳤다. 백두식. 백두식이 고개를 돌렸다. 순간 경호원들이 총을 꺼냈다. 서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었다. 짧고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서가 한 경호원을 제압했고 경호는 출구를 막았다. 하루는 백두식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백두식은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하루, 물지 마. 포박. 서준호가 외쳤다. 하루는 명령을 따르듯 백두식의 소매를 물고 놓지 않았다. 서준호는 달려가 백두식의 양손을 제압했다. 끝났어. 서준호가 낮게 말했다. 백두식은 이를 갈며 말했다. 너희가 뭘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시스템은 변하지 않아. 서준호는 차갑게 응수했다. 우린 시스템을 부수러 온 거다. 경찰들이 도착했다. 백두식과 그의 경호원들은 체포됐다. 공항 전체에 체포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시민들은 환호했다. 부산의 부패 사슬이 끊긴다. 진실이 승리했다. 하지만 서준호는 알고 있었다. 백두식은 단지 시작일 뿐. 그 뒤에는 더 거대한 권력과 더 음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구금차에 실려가는 백두식을 바라보며 민서가 말했다. 우리가 이겼나? 서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그럼 뭘 해야 해? 서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힌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루는 그의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부산 하늘 위로
오늘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백두식이 체포된 이후 부산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언론은 백두식의 체포를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서준호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우리가 잡은 건 몸통이 아니야. 그는 민서와 경호를 향해 말했다. 그 위에 진짜 괴물이 있어. 검찰은 백두식을 상대로 신문을 시작했다. 한민수 검사는 직접 신문에 참여했다. 백 청장, 한 검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증거들 앞에서 변명은 무의미합니다. 협조하시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백두식은 비웃었다. 나 하나로 끝날 거라 생각했나? 한 검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백두식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서울 쪽이다. 경찰만이 아니야. 정치인, 검사, 기업인들 모두 연결돼 있다. 구체적인 이름을 대십시오. 백두식은 고개를 젓고 낮게 웃었다. 이름을 대면 난 끝장이야. 하지만 나 혼자 무너지진 않을 거다. 한민수 검사는 서둘러 서준호를 불렀다. 백두식이 입을 열 기미를 보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보장해줘야 해요. 그가 가진 정보는 서준호가 물었다. 정확하지 않지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준입니다. 그럼 보호해야지, 민서가 말했다.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해. 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그날 밤 검찰은 백두식을 비밀 구금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단, 극소수만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서준호, 민서, 경호, 그리고 한민수 검사. 이들은 함께 백두식을 호송하기로 했다. 장소는 부산 외곽에 폐쇄된 훈련소. 호송 차량 안. 서준호는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민서와 경호는 후방을 지켰다. 하루는 서준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두식은 수갑에 묶인 채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무섭지 않냐? 백두식이 조롱하듯 말했다. 나 하나 건드려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서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루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백두식은 코웃음을 쳤다. 좋은 개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충성심으로 바뀌지 않아. 서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싸운다. 포기하지 않고. 백두식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차량 옆 골목에서 검은 SUV 세대가 튀어나왔다. 덫이야. 민서가 소리쳤다. SUV에서 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놈들이 백두식을 제거하려는 거야. 경호가 외쳤다. 방어해. 서준호가 명령했다. 그들은 즉시 차량을 둘러싸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탄환이 어두운 골목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서준호는 하루를 차량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꼭 살아남아야 해. 그는 속삭였다. 민서와 경호는 각각 좌우를 방어했다. 서준호는 전방에서 공격을 막았다. 백두식을 사수해야 한다. 민서가 외쳤다. 절대 넘겨주지 마. 경호가 덧붙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하지만 그들은 밀리지 않았다. 결국 첫 번째 SUV는 후퇴했다. 두 번째 SUV도 불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 번째 SUV에서는 특별히 훈련된 듯한 사내들이 뛰어나왔다. 서준호는 그중 한 명을 보고 숨을 삼켰다. 특수요원급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민서와 경호도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야. 민서가 말했다. 죽더라도 막는다. 경호가 대답했다.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다. 서준호는 어깨 부상을 무릅쓰고 싸웠다. 민서는 옆구리에 총을 맞고도 총을 쏘았다. 경호는 넘어지면서도 마지막까지 백두식을 지켰다. 하루는 차량 안에서 주시하고 있었다. 주인을 위해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총격은 끝났다. 마지막 공격자들이 쓰러지고 경찰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한민수 검사가 달려왔다. 백두식, 무사합니까? 서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어. 백두식은 핏기 없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우린 시작했을 뿐이야. 서준호가 대답했다. 그날 밤, 백두식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서울의 고위 정치인, 대기업 총수, 검찰 간부들의 이름, 조직적으로 조작된 사건들, 그리고 자신이 단지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사실. 백두식의 자백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타전되었고 청와대까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부산 거리에는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사람들은 외쳤다. 진실을 밝히라.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지만 서준호는 웃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민서와 경호를 보며 말했다. 진짜 괴물은 아직 숨어 있다. 하루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변함없이, 언제나처럼. 백두식의 자백 이후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고위 인사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는 이미 구속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였다. 진실을 밝히려 한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준호는 여전히 거리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하루와 함께 바닷가에 서 있었다. 많은 게 변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서준호가 중얼거렸다. 하루는 그의 곁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서와 경호도 뒤늦게 합류했다. 민서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경호는 여전히 다리에 부상을 안고 있었다. 검찰에서는 너에게 훈장을 수여하려 한대. 민서가 말했다. 국민 영웅이 됐어. 서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훈장이 뭐야. 우리는 단지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경호도 맞장구 쳤다. 당연한 걸 했지만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지. 며칠 후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준호, 민서, 경호, 그리고 하루는 정식으로 감사장을 받았다. 전국의 언론이 이들을 조명했다. 특히 하루는 진실을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의 사진을 들고 응원했다. 하루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서준호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침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그의 말은 전국에 울려 퍼졌다. 이후 서준호는 경찰로 복구하지 않았다. 민서 역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는 프리랜서 기자로 돌아가 부패를 추적하는 삶을 택했다. 그리고 하루는 서준호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둘은 작은 보호소를 열었다. 이름은 하루의 집. 학대당한 동물, 버려진 생명들을 구하는 곳이었다. 하루,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지켜야지. 서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하루는 밝게 짖으며 답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서준호는 하루와 함께 눈 덮인 언덕을 걷고 있었다. 하루의 발자국이 새하얀 눈 위에 선명히 찍혔다. 그는 문득 멈춰섰다. 하루도 따라 멈췄다.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 너도 작고 약했지. 서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넌 항상 나보다 강했어. 하루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의 옆에 바짝 붙었다.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진실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잃었을 거야. 서준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작은 눈송이를 흩날렸다. 그날 밤 서준호는 벽난로 앞에서 하루를 쓰다듬으며 잠에 들었다. 하루는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불빛이 깜빡이고 나무가 타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꿈속에서 서준호는 다시 남포동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총성과 비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하루야. 서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길을 계속 가야지. 하루는 힘차게 짖으며 앞으로 달려갔다. 그 길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준호는 두렵지 않았다. 그 옆에 변함없이 함께 걸어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다음 해봄, 하루의 집 앞에는 작은 간판이 세워졌다. 진실을 지키는 작은 발자국. 방문객들은 간판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나둘 버려진 동물들을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라 세상 어디선가 진실을 믿는 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서준호는 매일 아침 하루와 함께 언덕을 산책하며 다짐했다. 오늘도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작은 발걸음이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는 언제나 그 옆에서 걸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진실의 길이 되어 남았다.